에로는 사라지고 에로만 남았다.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우리는 에로 부부. 네, 오늘은 20년 차 멋진 싱글 데디에서 결혼 2년 차 새 신랑이 된 김승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로 부부 같은 남자, 에로 부부 같은 남자, 그게 바로 나였다. 결혼 2년 차 모델 겸 배우 김승현입니다. 예. 첫인사 너무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세팅하고 왔어요. 아니, 김승현 씨 그동안 에로부부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좀 내심 섭섭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저희 그 아내랑 또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꼬가 보거든요. 네, 한 주도. 네,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연애 경험도 많고 또 미혼부로서 또 열심히 또 잘 살아왔고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에로부부에서 왜 나를 안 불러주는가. 약간 서운한 마음 살짝 조금만. 예. 벌써 딸 수빈 양이 22살이라고요. 네, 많이 컸습니다. 예. 와, 그러면 결혼하고 함께 사시는 건가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뭐 이제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거든요. 예, 근데 언니 이제, 동생. 같이 살고 싶었는데 또 이제 딸의 의사를 또 존중해주기 또. 때문에 다 성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독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아직도 호칭은 혹시 언니? 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둘이 언니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아주 저희 남편의 뒷담화를 같이 하면서 아빠 뒷담화 하던 그러면 아내분은 승현 씨 뭐라고 불러요? 저한테 선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없다. 호칭이 정없어. 그럼 승현 씨는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장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 너무 비즈니스 관계 같아. 정말. 요즘 근데 고민이 있으세요? 결혼 2년 차?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큰 딸이 있긴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이제 조금씩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세 계획을. 그래서 참 이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오늘은 아이를 가질 거야 이런 대의를 가지고 하면 부부간의 사랑도 즐겁지도 않고 결과물이 그닥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해. 그리고 또 제 친구 아주 그 명리학적으로 유명한 친구 한 명 있는데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최 씨 아니야, 최 씨? 맞습니다. 최창민 형님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친구한테 사전에 좀 약간 좀 물어봤는데 올해 말에서 내년에 조짐이 보인다. 제도량이가. 예, 그래서 그거를 썰을 풀었더니 아내가 이제 조금 마음을 놓더라고요. 자, 그래요. 오늘 시청자 사연 역시 아이를 아주 간절하게 바랬던 부부에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몸 좋으시다. 아내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대기업을 다니며 사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산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운동을 도와주며 아내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래요? 나중에 태용 씨?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오산야 씨, 까다롭게 남자 그러더니 강태홍 씨 4살 연하에 머리 좋아, 몸 좋아, 집안 좋아. 둘이 결혼하면 이세는 굉장하겠어. 4살 연하야. 당연하죠. 미래의 아이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주려고 고심고심해서 고른 남잔데. 날 고른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었어? 진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여잔 본능적으로 유전자 좋은 남자를 찾는다잖아. 난 본능에 충실한 거지. 이 선녀님 선택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무꾼 노릇 열심히 해야겠어. 아니, 나무꾼 노릇은 자신 있는데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선녀는 조금 잔인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나무꾼이랑 애 둘 낳고 알콩달콩 잘 살다가 날개옷 찾자마자 애 둘 데리고 나무꾼은 버리고 하늘나라로 휙 사라져 버리는 건 좀 잔인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다 모성애지. 선녀도 애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겠어? 커피. 나도 자기 햇빛 재촉이 유전인 거 알고 나중에 우리 애 고생할까 봐 그것부터 걱정되던데. 아이고. 이따 봐. 그래. 누구보다 이세에 대한 기대가 컸던 연상의 아내. 선녀 같은 아내와 동화 같은 삶을 꿈꿨지만 그땐 몰랐죠. 결혼 후 제 삶에 상상도 못할 잔혹 동화가 펼쳐질 거라는 걸. 아내가 사라졌다. 그렇지. 손 잡는 거 봐. 어머. 누구야? 응? 아이고 예뻐. 아유, 여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목구비가 그냥 지혜비랑 그냥 똑 닮았네. 아이 귀여워. 이뻐, 이뻐. 그렇지. 엄마. 옳지. 아이고 순해. 엄마 왔다. 이제 맘마 먹자. 우리 애들 잘 놀고 있었죠? 아, 내가 한번 먹여볼게. 아이고 오빠가? 아 조카였구나. 세연님 우리 오빠 안쓰러 죽겠어요. 그 입 다물라. 조카 바보 되기 전에 얼른 우리 애기처럼 예쁜 애기 좀 낳아주세요. 그만. 명절에 이런 얘기 금지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헌법으로 정하지 않아? 저런 거 금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앉아서 맘마 먹자. 오, 오, 자. 과일 좀 드세요. 그래. 고마워요. 저 식혜 좀 가져올게요. 좋아. 이거 먹어볼까? 그래, 이리 봐. 결혼 3년 차.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생각처럼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명절은 저희에게 불편한 자리가 됐어요. 이자. 어우 맛있죠. 니들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벌써 3년째야. 아이고. 아버님이 대놓고 손짓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몰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저희도 이번 명절에 좀 한 소리 듣겠는데요. 양가 부모님들한테. 그럴 때는 이러실 거면 스트레스 주실 거면 저희 안 와요. 그래, 저런 거 배워야 해요. 저희도 신혼 좀 즐겨야죠.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 그러네. 그냥 한마디 한 거 왜 그러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웃으면서. 나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한 말이다, 야. 그냥 한 말이라도 우리 와이프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섹시 스트레스 주지 마요. 그렇게. 미안해. 저놈의 자식은 무슨 말을 못하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너 곧 40이고 원체 몸도 약하다며. 여자가 밭이 좋으면 애는 바로 생긴다는데. 네. 옛날 얘기들. 고전입니다. 병원은 가본 거니? 내가 용하다고 들은 한의원 알아봤는데. 엄마. 자꾸 애 때문에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 나 이제 진짜 집에 안 와. 그렇지. 정답. 핑퐁핑퐁. 정답. 안 얘기가 다 나오네. 오, 진짜 사이다. 저희 어떤 곧 앞에 모습을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말 못하는 걸 남편이 저렇게 해주면 해줘야 돼. 그럼 너무 또 고맙지. 마음이 예. 또 확. 이제 한마디 했다. 이제 한마디. 이러면 또. 아유, 알았어. 하여튼 지만으로 생각만 끔찍하지. 집에 가자. 옷 갈아입어.
아이 고마워. 잘하네. 잘하네. 저걸 아들이랑. 미안해. 왜 미안해? 나 때문에. 속상하지. 당신이 뭐가 미안해. 애 안 생긴 게 무슨 자기 탓이야?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는 꼭 예쁜 애기 소식 전해주세요. 아 주책에 왜 저런 새해 인사를 보내. 올해는 꼭 선남선녀 닮은 예쁜 애기 태어나길 기도할게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우리 애만 기다려? 아우 씨. 스마트폰 전자파가 정자를 파괴한대. 아니 임신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이렇게 최대한 조심하는데 대체 왜 안 생기지? 스트레스지 뭐.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전 걱정되면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니까. 나 솔직히 너무 겁나.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하고 예전부터 자궁적으로 약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늘 임신 쪽으로는 불안했는데 정말 병원 가서 나 때문에 임신 못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 몸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만약 못 고쳐서 애 안 생기면 우리 둘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면 되지. 여보. 나도 당신만큼이나 애 좋아하고 원해. 근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당신이야. 당신이 먼저야. 내보단 당신. 좋은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럼 병원 가서 나 때문에 임신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끝까지 내 옆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무꾼은 평생 선녀곁을 지킨다. 야. 맹세. 너무 훈훈하다. 그러니까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몸이 약했던 아내는 난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름답게 끝나자 좀. 난임의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요? 남편이야? 실인 난임의 40%는 남성 정자 문제로 발생합니다. 진짜?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정자수가 현저히 적은 감 정자증 상태에 정자의 질과 운동성이 좋지 않아서 임신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럼 임신 확률이? 지금은 10% 정도지만 혈관 제거 수술로 고환 쪽 정맥 문제를 해결한다면 의미 있는 호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많다? 많죠. 노력해 봐야죠.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중에 진짜 막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을 보면 항상 여자 쪽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남자 쪽 잘못도 진짜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여성 단독 원인이 40%고요. 맞아요. 남성 단독이 20%고요. 남녀 둘 다의 공동 문제가 20에서 30%예요. 바꿔 얘기하면 남편 문제, 남자 문제도 거의 5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긴다는 이런 오래된 잘못된 선입관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와이프분들이 자기도 혹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분들이 아니 무슨 내가 가? 이런 남편은 진짜 좋은 남편 아니에요. 못나지. 같이 손잡고 가야지. 같이 해결해야지. 맞아. 아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저 표정이 딱 최근에 그 장작가 표정이었거든요. 자기는 병원에 이제 주사도 맞고 자주 가는데 왜 선배는 그렇게 자만하냐 건강에 대해서. 체도력만 믿지 말고 같이 병원 가야. 네네. 그렇게 난임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충격과 혼란이 찾아왔지만 정말 큰 혼란은 따로 있었습니다. 또? 여보. 괜찮아. 수술하면 임신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 그게 어떻게 괜찮아? 네? 난 하나도 안 괜찮은데? 어? 정자가 너무 적다잖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야. 아니, 심각하긴 한데 완전 무정자증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긴. 정자가 아예 없는 무정자증이나 자기처럼 정자가 거의 없고 질도 떨어지고 상태 안 좋은 정자만 가득한 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못됐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역전됐다고 저렇게 달라지냐. 그러니까 유전자 중시 여기는 분이었잖아요, 오선녀 씨가. 출산을 목적으로 결혼하신 약간 이런 캐릭터인 거지. 우월한 유전자를 찾았는데. 나 3년 동안 애 안 생긴 게 나 때문인 줄 알고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어. 여자가 밭이 좋으면 애는 바로 생긴다는데. 근데 그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 드는 줄 알아? 그래, 순간적인 화풀일 수도 있지. 3년을 시달렸으니까. 나 머리가 너무 복잡해.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갈게. 설이야. 그 동창 모임 어디서 한다고? 아내는 저보다 충격받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한 듯 보였고 서운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뇨기 수술 후 몸의 기능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수술. 그럼 저렇게 아까 무슨 혈관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관이 있어요? 감 전달제를 없애는? 남편분이 받는 수술이 뭐냐면은 정맥류 수술인데요. 고환에 그 음낭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그 다발이 지나가요. 거기 안에 정관도 있고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림프관도 있는데 그 정자가 되게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꼬불꼬불 생겼는데 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맥이 이렇게 늘어나서 무슨 덩어리 만져지듯이.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정맥류가 일반적인 남성에서 보통 11에서 15%에서 존재하는데 불임의 남성에서는 21%에서 41%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임의 꽤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저게 수술만 받으면 임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물론 재발 가능성도 있지만 저렇게까지 화내면서 저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러부부 좋은 프로다. 의학 정보 진짜 많이 줘. 이거 보신 분들 오해하실까?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아니야. 엄마. 아니 성질을 내. 못됐어. 왜 저래? 뭐 하는 짓이야? 뭐 누군 갖기 싫어서 뭐 안 갔나? 계속된 임신 실패에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하며 힘들어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아이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걸게요. 나 더는 시험관 못하겠어. 이렇게 죽어라 노력해도 결국 나 헛고생 될 거고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데 왜 나만 고통받아야 돼? 모든 화를 내게 쏟아내는 아내의 행동은 점점 그 수위를 넘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긴 진짜 힘들어. 근데 저 배란 유도제 같은 저런 호르몬 주사 때문에 더 멘탈이 좀 이렇게 업앤다운 심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기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더하기로 나만 고생한다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저게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같아. 그리고 이제 안 될 때마다 오는 그 실망감 그게 또 굉장히 또 배신감처럼 찾아와서 사람 되게 힘들게 하고요. 태훈이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여자가 반만 좋으면 애는 알아서 생긴다고. 근데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 당분간 이 기분으로 시댁 못 올 것 같아요. 예.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셈이야? 언제까지 당신 기분만 생각하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 거냐고. 나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남잔 건강한 남자 만나 애한텐 꼭 좋은 유전자 많이 물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젊고 똑똑하고 건강한 당신 만나 우리 애는 최고로 건강하게 낳고 싶었다고. 근데 결국 이게 뭐야? 나라고 내 몸이 이런 줄 알았겠어?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자들처럼 몸 검사 한번 했어야지. 나 곧 40이야. 시간은 없고 임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질 거고 이러다 영영 애 안 생기면 어떡해? 우리 그냥 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답 안 나오는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친다. 일단 다 내려놓고 며칠 친구들 만나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일단 차에 타. 아니, 난 따로 갈게. 1년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저희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기로 했고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져 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태몽이요? 내가 간밤에 우리 집에 큰 수박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아니죠. 원래 수박 꿈이 태몽이거든. 그것도 아들. 그렇지. 요즘 니들 가끔 잠자리 하긴 하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럼. 미안해. 이게 스트레스라 오히려 더 안 돼. 시민성 발기부전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 됐어. 그냥 자자. 임신 확률 거의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애타게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과 아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에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요즘에 서로한테 너무 소원해진 것 같아서 와인 한잔 하자고. 앉아. 남편분 착해. 착하다. 남편 참 착하다. 난 별로 생각 없는데. 나도 더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당신도 좀만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될까? 나 술 마시면 안 돼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설마. 안 마신다니까. 이젠 나랑 와인 한잔 하기도 싫은 거야? 그러면 이거라도 먹어. 응? 여보. 입덧? 임신? 설마 수박 꿈이 태몽이거든. 그것도 아들. 당신 임신한 거야? 몸 상태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서 임태기로 확인해봤는데 2줄이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병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기면 99%지. 그런데 저 여자 봐봐. 반응이 되게. 그만. 맞아. 자기의 아이라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요. 제발 여러분. 죄짓 그러게요. 표정이잖아. 저 여자분 성격이면은 당장에 얘기를 하거나 병원 가서 그렇죠. 바로 확인부터 하실 텐데. 시부모님한테도 바로 아니 알려드리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고마워 여보. 당신 임신 맞아. 아버지 태몽이 진짜였나 봐.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당신 태몽 꿨다고 했거든. 찜찜하다. 그 몸은 좀 괜찮아? 그 장모님한테는 전화 드렸어? 내가 먼저 드릴까? 아직 확실한 거 아니라니까. 임택이 주지리면 확실한 거 맞지. 그때가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부터 드릴게.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적막했던 집안에선 웃음꽃이 피었고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불안해하시네 진짜.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 진경 씨 이미 결론 낸 저기요. 거죠 지금. 아직 몰라요. 나이 어머니, 우리 다 치료받아야 돼. 우리 아파. 축하해 강과장. 드디어 아빠가 됐네. 응? 근데 회사 일이 좀 바빠져서 걱정이에요. 지금쯤 산부인과 갔을 텐데 오후 회의 잡혀서 같이 가주지 못하거든요. 내가 급한 외근 나갔다고 잘 둘러댈 테니까 병원 다녀와. 이럴 때 서프라이즈로 딱 나타나줘야 평생 점수 따지. 진짜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차장님 저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 왜 이렇게 조그매? 너무 귀엽다, 맞지? 와. 야, 신기하다. 와, 이건 진짜. 아니 친오빠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직은 아직은 좀. 그럴 수도 있다. 친오빠인데 남편의 얼굴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막 만약에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제가 먼저 뛰쳐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알겠어요. 보시죠. 알겠어요. 진짜로. 누구야 이 남자? 팔짱. 오빠는 아닌 것 같은데. 여보, 이 시간에는 어떻게? 누구냐고? 누군데 당신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애 아빠야. 대학 선배고 몇 달 전 동창 모임 갔다가 만났어. 그러다 자주 보게 됐고 애를 갖게 된 거야. 지금이 미친 소리 나보고 믿으라고? 선녀 쟤 애 욕심 많은 애예요. 네가 왜 얘기해? 그런 애가 남자가 부실해서 애를 못 갖게 되니까 부실.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마저도 싸다. 이제 할 소리세요. 이러지 마. 어렵게 생긴 아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선배도 미혼이지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했고, 나 새 출발할게. 이혼해줘. 당신이 불륜 저질러 놓고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미쳤어? 당신이 그런 몸 상태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했을까?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진짜. 아직 예상별은 안 나왔지? 수박 태몽이면 그냥 무조건 아들인데. 내가 출산용품은 파란색으로 싹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며느리한테는 그냥. 저러네 진짜. 부모님한테 또 어떻게 설명? 말을 못했어. 야, 해명도 수박이. 너무 좋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합의 이혼으로 몸만 나갈 테니까 사인만 좀 해주라고. 합의 이혼? 불륜까지 저지른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진짜. 소리 지르지 마.
놀래.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이게 바로 모성애야. 모성애? 선녀 남꾼이구나 진짜. 그래. 가. 이혼해줄게. 이 결혼에 뭐가 남았어? 그리고 저 결혼 사진은 좀 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아내는 아이와 함께 잔인하게 사라져버렸고 어떡해, 가엾어. 아. 그 선배랑 결혼했네. 와, 저걸 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셔. 아우,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진짜. 아니, 얘는 이렇게 지 새끼 낳고 잘 사는데 너는 지금 회사까지 그만두고 뭐니 이게? 진짜. 아, 속상해.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아버지 사업 하나 받아다가 장사라도 해봐, 응? 아버지 몸도 편찮으시고 네 걱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몰라. 전처에게 받은 상처로 피폐한 삶을 살던 전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고 아버지가 관리하던 일식집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던 제 인생은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기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밖에 보니 곧 브레이크 타임이긴 하던데 혹시 빨리 식사할 수 있을까요? 이뻐. 예.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신나왔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정신없죠? 애 때문에 일부러 사람 많은 시간 피해서 온 건데. 저 애 되게 잘 보는데 제가 좀 안고 있을까요? 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이혼 후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우던 그녀와의 새로운 인연. 그녀는 상처로 뒤덮인 제 인생에 찾아와 새로운 사랑이 되어주었고. 자, 가자. 결혼하셨구나. 아이고, 아빠하고 커플티 입었다. 아이고, 귀여워. 물 묻히고 먹었어. 우리 아들 누구 아들? 아빠. 야, 잘했어, 잘했어.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 봐봐. 아, 귀여워. 갈수록 둘이 똑 닮아가는 거 있지? 아유, 아들이랑 아빠랑 닮는 게 당연한 거지. 아, 그럼요. 아이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잔혹 동화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아들 누구 아들? 아빠 아들. 아빠, 아이고. 저 죄송한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잘 있었어? 몇 년 후 한 아이를 데리고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난 전처. 당신 여기 왜 온 거야? 누구셔? 민준아, 인사해. 아빠야. 진짜 와. 정말. 오마이갓이다.
아이고 머리야. 갑자기 찾아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얘가 뭔 죄야? 애는 죄가 없죠. 유전자 검사도 마쳤고 그때 뱃속에 있던 우리 민준이 당신 아들이었어. 진짜 악연이다, 악연. 맞아. 저건 진짜. 악연이 있어. 악연이 부인이야. 다른 남자 임신했다고 뻔뻔하게 이혼해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내 애라고? 나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못 믿어. 진짠지 가짠지 모르는 걸 일단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기다려봐. 애 재채기. 그래 그거. 햇빛 알러지. 자기 햇빛 재채기 유전인 거 알고 나중에 우리 애 고생할까 봐 그것부터 걱정되던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왼손잡이에 잠버릇까지 당신 닮은 거 보면서 설마 했지만 재채기 하는 거 보고 확신한 거야. 누가 봐도 당신 아들이니까. 진짜 악연이다.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제 와서!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 우리 관계에서 임신 가능성은 희박했고 우리 민준이가 당신 아이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난 이미 새 가정도 꾸렸고 당신도 이미 결혼했잖아. 나 이혼했어. 정말. 아직까지 한다. 친아빠가 당신인 걸로 밝혀진 이상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원래 자리? 민준이랑 집 나와서 갈 데도 없고 친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자식을 계속 키울 생각은 아니지? 진짜 나쁘다 저거. 말도 막. 인간이 못됐다. 연락 기다릴게.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지만 전철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왔어? 너 여기 와 있어 또. 악하다 진짜. 악하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 생신이라고 찾아왔더라고.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쟤 생긴 거나 하는 짓이 너랑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내치니? 뒤에가 저렇게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평생 남의 자식 키우면서 살 수 있겠어. 안 그래? 아유. 진짜 못
못난 어른들 이 진짜. 영상은 여기서 끝내죠. 참 못났네. 아, 정말 최악의 사연이다, 진짜. 아이를 무기로 부모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전처의 뻔뻔한 행동에 할 말을 잃었고 전처는 교묘하게 제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왔어요. 뭐야? 아이, 참. 뭐 다쳤어. 팔 다쳤어. 우리 민준이 계속 아빠 보고 싶다고 잠도 안 자고 우는데 아빠 닮아 씩씩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우, 최악이다. 피는 안 섞였지만 이미 제 아들이 된 아들. 그럼 아들이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저의 친아들. 전처에 대한 배신감에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굳게 먹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악마다, 저 정도면. 정말. 와, 사람 아니다. 너무 심하다. 그럼 아이한테 2번, 3번 상처 주고. 역대급이다, 역대급. 이건 진짜. 본인이 아이를 택했으면 친자가 어디서 낳았건 간에 본인이 스스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왜? 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마 저 여자는 또 애를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오늘 김승현 씨 이제 보셨는데 이제 또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을까요? 그 친자식 앞에 있는데 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네. 누구마다 이제 저도 공감이 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처가 있으니까 네. 또 아이가 있는데 그분한테 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처한테는 그냥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양육비 정도 지급하면서 지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피에 끌린다라고 하고 피가 물보다 진한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그 피가 알기 전에는 피해 능력이 별로 없어요. 피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내 아이라는 걸 인지해야 그때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 아들에 대한 뭐 친자식이다, 내 아이다 뭐 이런 거에 흔들리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흔들리는 게 결국에는 전 부인이 바라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내 곁을 지키는 여자의 우리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한 번 뭐 정말 버려가지고 뭐 또다시 뭐 아빠가 없어졌다가 이거는 진짜 우리 어른이 아이에게 하면 정말 안 되는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이 가정과 아이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아내가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변호사랑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만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그 전처가 원하는 거는 다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달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다 상담을 좀 해보시고 한번 의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연과 제 주변에 비슷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근데 양육권을 갖고 와서 키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다행히 원만하게 그 전처랑은 잘 해결이 돼갖고 그래서 한번 그 자문을 좀 구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너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형태든지 저는 그 전처하고는 엮이는 건 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너무 또 접근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손주라는 이유로 아버님의 재산을 또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있죠. 갈취할까. 맞아. 그거 너무 잔인하다, 그거는. 원래 유산 상속은 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민준이라는 아이에게는 무조건 아마 상속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는 근데 거고. 걔가 기른다는 명목으로 양육비라는 이것도 뜯어가겠죠, 명목으로 또 아마. 돈을 타갈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본인의 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넘어서 어른 대 어른으로 좀 단판을 지으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아마 계속 저 부모님은 아이 때문에 저 전 부인에게 끌려다니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것만은 뭐 뺏어가는 거나 뭐 이러면 그나마 나은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인과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사연 보내주신 분을 다시 자기에게로 뺏어오려고 하는 뒷공작 분명히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껴들지 못하도록. 맞아, 더 단단하게. 아주 그냥 단판을 좀 지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여튼 쉽지 않은 싸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로지 전체의 목적은 무조건 유전자 좋은 아이였으니까. 전부인 성격분. 그러니까 정말 2배, 3배 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속 터지는 침실 이야기 속터뷰입니다. 이번 속터뷰는요. 저 진경 씨, 네. 지압기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꼭 잡고 있어요. 네. 역대급 사연입니다. 바로 보시죠. 두렵다.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강좌를 하고 있는 아내 박주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혜 남편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닮았어. 네. 결혼 3년 차. 두 분이 되게 약간 특별한 곳에서 인연이 특별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온라인상의 어플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플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요즘에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참 종교 어플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거 안 받고 이제 리스트 중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남편이 써놓은 키워드 중에 저는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쪽지를 보내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겠구나. 더 저답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더 제가 밝아졌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더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데 네 회사 다닌 거 여러 가지 회사 다닌 게 되게 주요했지. 잘 먹여 살리겠구나. 대박이다. 네.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저입니다. 남편이 3개월을 일을 못해요. 3개월 딱 일하고 나면 그만두는. 저는 개미고 남편은 배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알바만 하시나? 몇 개 정도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결혼 전에 2개, 3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번. 좀 5번 정도. 저런 건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요? 아까 부인 나를 잘 먹여 살리겠구나. 예, 그거를 미리 또 보신 분이시고 결혼 전에도. 그럼 믿는 구석이 있든가 아니면 약간 대인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진짜 일이 싫은 사람인가? 일하기 싫은 사람. 꿈이 한량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 심하다. 제가 좀 남들보다 좀 행동이 좀 느리긴 해요. 일적인 능력도 좀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 하셨어요. 상사분이. 남들보다도 너무 느린 것 같다. 재능이 없다. 손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상처도 좀 많이 받고 그분이랑 이제 좀 틀어지면서 이제 못하겠다 하고서 나왔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상여금 받고 나서 2주 뒤에 그렇게 잘 나오게 됐어요. 상여금까지 받아놓고 2주 뒤에 관두면 안 되지. 그렇지. 매번 상황은 달랐지만 제가 들었을 땐 사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진득한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인정도 받고 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다가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이유로 박차고 나온다거나 저는 당황스러운 순간들 사실 많았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괜찮아 내가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2년 차가 되고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지겠는데요. 남편이 그래도 뭐 최소 100만 원 정도만 벌어와도 사실 저한테 큰 그런 무게감이 좀 많이 덜어지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벌어오지 않으니 저는 부담이 큰 거죠. 일을 그만두실 때 상의했어요? 네, 하긴 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점심시간 때 전화 통화하고 오후에 그만두신 거예요. 뭐야. 저 남성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저도 찔리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통보를 해요. 네, 결정하기 전에 아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꼭 그러더라고요. 상의가 아닌 통보인데 본인은 물어봤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보하는 이유가 있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거 뻔하니까. 비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미 결정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라서 상의라고 하기에는 상의가 아니죠. 안 했나? 꼭 저래. 왜 이렇게 안 좋게만 기억하고 있지? 항상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뭐 싸우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그냥 나온다거나. 아이고. 최악이다 사회생활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았어서 상의라고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플랜이 어떤 거였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뒀어요. 인간관계 너무 지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그냥 일단은 몸을 사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좀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원래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어차피 사람인 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제 몸에서는 꾸역꾸역 한 건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인기피증 있나? 원래 그러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일 시작한 거는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용접이 한참 돈 잘 번다고 해서 용접 자격증을 따서 용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거칠더라고요. 사람도 좀 거칠고 일도 좀 거칠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손이 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또. 그래서 넌 일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사람이 의욕이 없어 보인대요.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의욕이 없어 보여서 왜 그러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왜?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장함이 너무 일 못하지 않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욕을 한마디로 하는 거죠. 저는 이 뒤쪽에 있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인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일이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대인관계에서 저렇게 상처받으면 그렇죠. 트라우마 생기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직장 내에서 약간 조금 일하다 보면 손이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료끼리 같이 일하다 누가 한 명이 처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분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더 과중해지니까 단체 생활에선 욕을 먹기가 쉬운 거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연기 못한다고 참 얘기 많이 듣다가 욕도 많이 먹고 방송에 한번 퇴출도 당해 본 적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늡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있잖아요. 사람 무시받을 수 있고 그렇죠. 혼날 수 있고. 근데 그 혼나고 욕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았다.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했더니 배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달 일도 한 3번 나가고 또 안 나가더라고요. 배달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알바 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말 나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죠. 했는데 정말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일단 야간에 사람이랑 부딪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땀나고 힘들어도 이제 뭐 상사한테 욕먹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저도 해보니까 너무 적성이 맞고 하길래 이거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이게 밤에 나갔다가 아침까지 일을 하는 거라 이게 밤낮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약 월요일 하면은 화요일날 쉬었다가 수요일 하고 이렇게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 일 자체를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제 몸을 알잖아요. 내 몸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던 건데 이제 갑자기 4차 터지고 와이프 좀 아프고. 뭘까? 피로한 거죠. 피로가 쌓이니까 약한 부위가 뭐 염증이 나온다거나 이제 그 정도인 거지 아파서 뭐 생활이 안 되고 막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되게 멀쩡한 것 좀 얘기하는데 되게 자주 아파요. 자주 아프니까 또 제가 이렇게 또 아무래도 와이프 계속 옆에 있는 거고. 그만두신 이유는 아내분이 아파서인 거예요? 걱정돼서. 예. 제가 봤을 땐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어디 갔다 오면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제가 죽은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혼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남편은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아니 멀리 가면은 운전을 너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또?
이제 어딜 가면은 뭐 주차를 차를 긁을 수 있다든지 아직 좀 그런 면이 있어.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또 주차장도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혼자 두면은 뭔 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아픈 것 같은데. 남편이 일을 안 해서 스트레스성 약간 잔병 치료하시는 것 같은데. 저 남편이 꾸준히 1년만 일을 하시면은 당장 나을 텐데. 당장 낫지. 네. 케어를 막 억지로 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사람 말이 이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봐야 되시. 저는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거는 남편분의 혼자만의 생각이거든요. 대화를 좀 소통을 해서 좀 아내의 그 속마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굳이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러면 만약에 가면은 나도 어쨌든 너가 강의를 하게 되면은 난 카페나 이런 데 가 있다고 한 3-4시간. 너 보통 강의 한 3-4시간 하잖아.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나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포트야. 정말. 아직까지 한다 진짜. 다른 일이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BJ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유튜버 보면서 캠도 직접 사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도 달고 나름대로 저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일 나갔을 때긴 한데 그래가지고 나름 열심히 한 일주일간을 준비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주일 준비했다고 BJ를? 그렇게 노력도 했었고 솔직히 일적인 노력이 많이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일적으로 저한테 보여주고자 했다면 이번에 배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주일, 2주일이라도 제대로 풀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이 컸고. 배달 일 하면서 그 게임 BJ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몸이 바이오리듬이 깨질까봐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했잖아.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 몸 생각하려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대잖아요. 아우 정말 미치겠다 진짜. 수입이 있으셨을 때 그걸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최근에도 저는 사실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배달 일을 하고 당연히 저한테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실망을 했죠. 맛있는 밥 먹었잖아. 안 사줬어?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저한테 줘서 제가 살림 운영하는데 좀 보탬을 줬으면 하는데 그냥 쓰더라고요, 남편이. 결국 집안일도 아내분이 하게 되나요? 사실 와이프가 이제 집에는 솔직히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해주면 되잖아. 살림이라도 잘하자 제발. 집안일도 제가 하고요. 일단 와이프 갔다 오면은 이제 옷 벗어놓고 침대로 들어가서 TV 보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TV 봐요. 이렇게 TV 보면서 핸드폰 만지고. 그러면 이제 뭐 설거지라든지 뭐 집안 청소라든지 빨래는 제가 다 하죠. 집안일을 하신다. 다 하시고. 저 들어봐야 돼, 저 남편 말을.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없어요. 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는 걸 가지고 청소한다고 하고 정말 집안일 제대로 할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 안 할 정도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좀 저한테 나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배짱이시네. 제가 문득 생각했던 건데 가끔씩 저를 보면은 그냥 한량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이 또 알고 있네요. 기아집 중에 그 흰색 옷을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막걸리 같은 거 들고 훌쩍훌쩍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는 거죠. 저러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랑 배짱이가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일을 하면 항상 보람이 있다. 보람을 느껴봐라. 근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보람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 일해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약간 정지 비슷하게 하기 싫다라는 거를 많이 오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행동이 따로 노는 약간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되게 짠해. 아파. 짠해. 이제 진짜 짠하네. 너무 모든 게 위축되고 일이라는 생각하면 지진이 오는 거야. 그러긴 자기 변명을 너무 잘해. 그치 또. 아내는 먼저야.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네가 얘기한 행복한 가정. 나 뭐야? 나와 결혼관이 같아? 거기에 꽂혀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받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써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맞아.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이게 같은 단어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아마 저 남편분이 가지고 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는 뭔가 희생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단어는 다 빠진 채로 그냥 정말 둘이 알콩달콩 노는 거. 그리고 부인을 아니면 부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나는 먹고 노는 거. 뭐 이런 행복한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어렵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아버님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아버님이 친구를 한 번도 데리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 갑자기? 이게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좀 드문 거죠, 한마디로. 어른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새로운 장르인데? 진짜 장르 다양하다. 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는. 다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 일들 다 살갑게 좀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보니까 혼자 떨어져 있고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탓을 해? 혹시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아시나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사실 시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세요. 주야 너무 고맙다. 너는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나면 남편 끌고 들어가서 막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집에 가서 제가 막 울면서 신부모님 앞에서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근데도 남편은 크게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의지가 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미안해할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최근에 저한테 그랬어요. 주야, 너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냐? 왜 너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너 혼자 왜 고생해야 되냐? 속상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일 뿐이고 고생하는 거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좀 그 무게감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는 좀 뛰어나니까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줬어야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더 그래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래도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연상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뭘 이끌어? 뭘 레카차랑 만나 이거? 레카차. 잘 이끌어주는. 끌려가야지 뭐 매달려. 뭐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 생각하잖아요. 좀 그냥 돈 많은 여자가 나 잘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자는 한 번씩 할 거예요. 네, 한 번씩 할 거라서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숨기지는 않네요. 저런 생각은. 왜 저래? 남편분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는지. 남편분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는지.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사실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친구도 한번 전화하면은 너 어디야? 너 어디야? 그러면 나 집이야. 그러고 뭐 보고 있어, 뭐 게임하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야, 넌 진짜 결혼 잘했다, 진짜. 너 같은 애가 어딨냐. 친구들도 잘못됐구만. 친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전화 끊고 어떤 생각을 할지를 일도 생각을 못 할까, 저렇게. 그래, 맞아. 또 그럴 수도 있다. 35 먹은 놈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친구들이 할 텐데 안타깝네, 진짜. 어떤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 저한테 이제 한 소리도 하죠. 이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 뭐 맨날 집에 있냐. 맨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알면서도 이제 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이세 계획은 이제 슬슬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최종의 목표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인데
근데 지금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너 닮은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꼬시려고 한 말이다. 저만 남자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또 별도 따다 줄게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아기를 안 낳으려는 이유는 이제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와이프가 자주 아파서 핑계죠. 그러니까 핑계라고는 하는데 전 진짜 제가 살고 있으니까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자주 아픈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걸 제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실 아들이면 제가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부산에 배 띄워 보낸다고. 너부터 배 띄워 보내고 싶다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근데 유일하게 저 부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애 안 낳겠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부인을 위한 거지, 들으면서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애를 낳자고 계속 강요하는 것도 약간 답 없다? 아유, 큰일 나네. 그럼요. 저기서 나는 저는 애기 너무 낳고 싶어요. 그랬으면 난 진짜 완전 심한 욕 할 뻔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저렇게 낳지 말자고 맞아요, 얘기하시는 게 그나마 좀. 저럴 때 주변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애 생겨서 아빠 되면 어른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 애 낳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럼요. 아버지랑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본인도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도 사랑을 못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 좀 더 돈을 벌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좀 낳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를 갖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내가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운하시겠어요. 네. 많이 서운하죠. 왜냐하면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키워드 안에 사실 아이도 포함해서 저는 바라봤던 거고. 그럼요. 사실 저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남편은 그에 반해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이제 뭐 관계를 한다거나 할 때 도망가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나랑 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게 쌓이면 아내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안아줬잖아. 그런 걸로는 안 되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여자로서 존중해준다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많이 느꼈어요, 그런 감정들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애기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평생 일하다가 끝날려나?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도 해봤고. 근데 아내분도 지금 좀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실 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요. 더 힘든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거고 무조건 난 아이를 낳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1000m도 뛰기 힘든데 갑자기 좀 1000m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저도 최악의 경우를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나의 좀 부담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말 그대로 한량처럼 늘어져 있는 남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래.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100% 예스라고는 말 못하죠. 지금 나이 30이 넘은 성인 남자가 일하지 않고 와이프만 의지한다? 이거는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 문제로는 더 이상 저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얘기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포기를 하셨어요?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편은 안 해. 아니었나요? 이따 하는 거군요. 이렇게 빨리 해본 적은 처음이네요, 또.
지금 보여진 저 인터뷰 영상이 정보가 달아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장준혁 씨 입장에서는 뭐 당신이 날 뭘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얘기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보고 느낀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자존감은 굉장히 낮으신데 자기애는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장 큰 게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기 1살쯤 됐을 때 걷기 연습할 때 엄마 아빠가 양손 잡고 걷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애는 평생 못 걸어요. 애가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그냥 놔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 봐야 이제 제대로 걷고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데 지금 장준혁 씨는 그런 연습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참는 연습을 해야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조직 생활하면서 동료와 갈등, 동료로부터 뒷담화 대부분 다 경험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서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방식도 굉장히 유치하고 미성숙하거든요. 안 해요. 그리고 나와버리거나 말없이 사라지거나. 자기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요. 안 해봤으니까 무섭죠. 좀 해보세요. 정말로 박주혜 씨, 이 부인이 장준혁 씨 당신 포기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는 참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오늘 속터뷰 하면서 아마 본인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내분이 아까 포기했다라는 말은 정말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면은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래서 앞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셔갖고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의 능력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못하겠다? 위축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이 없다면 대신 돈을 버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 주부가 돼서 완벽하게 자기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행복하게 해줄게. 금전적인 부분 책임 못 지지만 절반의 몫을 할게. 라는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지금 그런 준혁 씨를 3년 동안 버틴 아내는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 보시고 이게 다른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좋은 자극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라고 남의 인생을 쉽게 결정하겠어요. 근데 지금의 삶의 방식은 우리도 느끼고 당사자도 느끼겠지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자, 결정할 시간입니다. 애로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죠? 자, 아내분께서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대 0으로 아내 박주희 씨가 애로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가 좀 있으셨어요? 전화가 좀 있었어요. 일을 아예 안 했잖아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끊이지 않고 나가고 있어서 전 놀랐어요, 솔직히. 200만 원 사시면 어디다 쓰세요? 그분은 진짜 안 해봤는데. 집에 너무 싫어하는 거야. 한 때려도 돼요? 진짜 한 때리고 싶어. 별로면 피워. 200만 원의 주인공. 제가 탈 줄 알았습니다. 난 예상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오고요. 그래. 지켜봐 주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할지. 남편이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어머. 불길이라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멋있다. 나 몰래 전 남편 사진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니까 어때? 무릎 꿇고 빌라고 나한테. 못났어. 일단 너무 욱해요.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콱콱 닫고 갑자기 숟가락을 확. 무서워. 전 직장에서는 소문이 날 정도로 좀 예민하기도 예민하고 다 또라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저는 그 타이밍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채널 A